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요즘 공모주가 참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기대치를 확 낮추고도 유진테크놀로지에 참여를 해볼 만할 것인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알아볼게요. 2차전지 조립 공정에서 필요한 주요 부품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또 2차전지 관련주기는 해요. 조립 공정은요, 극판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양극판과 음극판, 그리고 분리막을 조립을 해서 배터리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최종 모양을 잡는 과정을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이물질이 들어간다거나 뭐가 잘못된다면 바로 배터리 화재나 수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유진테크놀로지. 이 조립 공정 중에서도요, 노칭에 필요한 노칭 금형을 제작을 합니다. 노칭이라는 게 뭐냐면 양극판과 음극판에다가 탭 형상을 가공하는 과정을 얘기해요. 외부로 전기를 통하게끔 하는 전극 단자, 전극 탭의 형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탭은요, 노칭 금형에 전극판을 넣고 탭 모양으로 커팅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노칭 금형에는 칼날이 붙어 있습니다. 커팅할 수 있게끔. 그렇다면 이 노칭 금형을 눌러주는 부품도 필요하겠죠. 칼날을 정확하고 정교하게 압력을 가해서 눌러야 커팅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노칭 프레스라는 기계에 이 금형을 안착을 시키고 커팅을 최종적으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회사는 기존에는 노칭 금형만 제조를 했는데 노칭 프레스까지도 직접 개발해서 요즘에는 납품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지는 아시겠죠? 자, 2차전지 노칭 금형 시장은요, 유진테크놀로지와 대원정밀이라는 회사의 양강 구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형업체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2차전지 노칭 금형은 진짜 쉽지 않은 기술이고 분야라고 해요. 그래서 진입장벽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시장 점유율이 유진테크놀로지 70대 대원정밀 30으로 유진테크놀로지가 독보적 1위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인정이 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사를 보시면 삼성 SDI하고는 100% 독점 계약을 맺고 공급 중이라고 하고요. LG엔솔의 수주량의 또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서 SK온으로부터 지난해 11월 양산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하고요. 24년, 내년부터는 공급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배터리 3사 모두의 선택을 받은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심플하긴 하거든요. 회사 내용은. 배터리 3사의 공격적인 투자 계획으로 인한 노칭 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유진테크놀로지의 부품들은 주기적인 유지 보수와 교체가 필수적인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꾸준한 수요가 기대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 회사다라는 거. 근데 제가 10월 공모주 워밍업에서 얘기를 했듯이요. 제 입장에서는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필에너지라는 기업을 공부를 할 때 레이저 노칭과 프레스 노칭을 비교를 했었어요. 기억하실까요? 필에너지는 레이저 노칭에 비중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금형 프레스 노칭은 칼날이 달려있어서 커팅을 하게 되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칼날의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하고 칼날 교체에만 연간 수백억 원이 투입이 된다고 해요. 게다가 절단면이 고르게 잘리지 못해서 발생하는 파단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단점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레이저 방식의 노칭이라서 점점 레이저 노칭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필에너지를 볼 때 했었던 기억이 나요. 아니, 그렇다면 유진테크놀로지는 금형 노칭 중심의 회사니까 앞으로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좀 덜 되는 게 아니냐 싶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설명서에 또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레이저 노칭의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LG엔솔은 2021년까지 오창 공장에서 레이저 노칭 장비 테스트를 마치고 중국 남경과 미국 미시건에 설치해서 운영을 했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프레스 노칭 장비로 다시 교체를 했으며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와 미국 오하이오에 설치한 양극 레이저 노칭 장비를 프레스 노칭 장비로 교체를 하려고 또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 SDI와 SK온은 레이저 노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프레스 노칭으로 양산 및 증설을 진행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자료를 추가적으로 뒤져보긴 했는데 당분간 레이저 노칭을 양산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여전히 노칭 금융 위주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유진테크놀로지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적을 보시면 올해 상반기 실적이 매우 좋습니다. 이미 지난해 전체 실적을 넘어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올해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유진테크놀로지가 2차 전지가 굉장히 핫할 때 나왔었다면 정말 따따블 근처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요. 2차 전지 섹터가 너무 외면을 받는 흐름이라 과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공모가는 밴드 상단 기준 PER 16.81배로 비교 기업 대비해서는 무난하긴 했거든요. 결국에 공모가가 밴드 상단에 초과해 버리기는 했지만, 자,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를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은 914.02 대 1을 기록을 했어요. 1865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운용사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네요. 자, 그러면 허수성 청약 방지 이후의 종목들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경쟁률은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높고요. 참여 건수는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요즘에 막 1,900건을 쉽게 넘기는 추세였어서 참여 기관 수 대비해서 많은 수량을 신청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그렇습니다. 우선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 그리고 신청 가격 분포표를 보면 공모가 밴드는 12,800원에서 14,500원을 제시했거든요. 상단인 14,500원 이상을 써낸 비율이 100%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미제시를 포함해서. 게다가 딱 봐도 17,000원 이상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공모가는 17,000원에 확정이 된 거죠. 최상단을 2,500원, 17% 정도 초과한 수준입니다. 자,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건수 기준 21.02%, 수량 기준 17.64%를 기록했습니다. 확약 비율도 꽤 있는 거죠. 특히나 건수 기준으로 20%가 넘잖아요. 그러면 신성 ST랑 비슷한 수준이기는 하거든요. 신성 ST 정도만 좀 잡혀줬으면 하는 바람이긴 하네요. 아무튼 건수 기준의 수치가 더 높기 때문에 최종 확약이 생각보다 더 많이 증가할 가능성은 좀 있겠습니다. 결국에 종합적으로 수요 예측 결과는 좋다, 좋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겠고요. 공모 개요 다시 체크를 해볼게요. 공모가가 17,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규모는 178억 원, 시가총액은 약 1,064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소형 IPO이기는 하죠. 청약은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까지 이틀 걸린다는 게 다행이고요. 그리고 상장은 11월 2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예정은 유투바이오하고 동시 상장 예정이거든요. 변경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NH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입니다. 이게 유진테크놀로지라서 유진투자증권으로 착각을 하기 쉬운데요. NH라는 거 꼭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구주 매출 10%가 존재합니다. 구주 매출의 주체는 여현국 이미연 대표이사거든요. 대표이사의 구주 매출이라 좋게 보이지는 않는 대목이긴 한데요. 뭐 구주 매출의 비중이 아주 높진 않아서 그냥 넘어가긴 합니다.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38.33%, 좀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의 비율이 21.57%로 기존 주주의 비중이 좀 높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통 물량의 단점이 조금 존재한다고 보이고요.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408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은 사이즈에 비해서는 유통 가능 금액은 메리트가 조금 떨어지긴 해요. 왜냐? 유통 가능 물량이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주주는 기타 기존 주주라고 뭉뚱그려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은 소액 주주일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특히 장외에서 거래가 조금 활발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38 커뮤니케이션부터 들어가 봤고요. 사상 최고가는 47,000원, 52주 최저가는 18,000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근데 12개월, 1년 기준의 수치를 본 거고요.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에는 공모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건데, 또 증권플러스 비상장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2021년과 2022년 초반에는요. 10,000원 미만 그리고 10,000원 초반대에서의 거래 내역도 꽤 존재하더라고요. 이분들은 상장일만 벼르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래도 거래량이 조금 실린 구간을 보시면 보통은 20,000원 위에서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25,000원, 26,000원, 27,000원 요 가격대에서의 거래들이 꽤 존재했어요. 가장 최근의 거래 내역은 26,500원에 35주
거래가 성사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참고는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 자, 아무튼 유통 물량이 좀 많고 기존 주주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 중에 어느 정도는 공모가보다는 높은 가격에서 산 기존 주주들이 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근데 추가로 체크할 거 미상환 전환사채가 있어요. 2019년 11월에 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전환 가격이 7,500원이고 전환 주식수는 66만 6,666주, 상장 주식 총수의 10.65%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꽤 되죠? 전환 가격이 7,500원이라는 건 보통주로 전환을 해서 받았을 때 7,500원에 받을 수 있다는 소리고 공모가 17,000원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전환을 신청을 하고 내 계좌로 실제 받게 되기까지는 시차가 좀 존재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받은 뒤에는 시장에서 팔아버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이게 특히 왜 리스키하다고 보냐면요. 필에너지 기억나시죠? 필에너지의 전환사채가 상장일에 바로 전환권을 행사했다는 공시가 장 마감 후에 바로 떴고 그때 시간외에서 바로 급락, 그 이후에도 주가가 급락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장마감 후에 공시가 떴기 때문에 장중에는 충분히 우리에게 좋은 수익률을 보장해주면서 매도할 기회를 주긴 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진테크놀로지를 상장일에 단타를 하겠다고 매수를 했다가 물리게 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가가 이후에는 떨어질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단타 세력들이 당일에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요 자체가.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상장일의 주가 흐름에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체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특히나 상장 당일에 바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도 존재하긴 하는데요. 6개월 의무 보유가 걸려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할게요. 경쟁률은 매우 높고 참여 건수는 적당했다. 공모가는 밴드 상단을 17% 초과한 17,000원을 확정이 됐다. 확약은 건수 기준 21.02%로 높은 편이다.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38.33%로 많고 기존 주주의 비율도 20%를 넘어가긴 하는데 장 외에서 거래한 꽤 많은 주주들의 매수 단가는 공모가보다는 또 높을 것이기는 하다. 유통 가능 금액은 408억 원 정도. 이게 막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겠고요. 플러스 전환 가능성이 높은 전환사채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미리 체크를 해야 된다. 네, 퀄레타스 반도체의 수요 예측 결과에서 얘기를 했듯이 유통시총 400억 원대 종목들의 성과는 과거에 좋은 편이기는 했고요. 그것보다는 지금 공모가가 상단에 초과했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요. 내 맘대로 주가 계산을 좀 미리 해봤습니다. 23년 예상순이익 64억 원에 적용을 했고요. PNT, GI텍, HYTC, 노칭 금융을 다루는 회사들의 평균 PER인 23.72배를 썼습니다.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21,915원, 공모가 17,000원보다 플러스 29%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아주 보수적으로는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또 추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상장 주선인인 NH투자증권의 취득가액이 17,000원이라는 거. 공모가랑 같은 수준인 거죠. 보통은 훨씬 저렴한 가격에 취득을 했을 텐데 같아요. 그래서 상장 이후에 주가가 공모가보다는 어쨌든 억지로든 어떻게든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는 거.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장외에서 거래되는 가격. 오늘자 최근 거래 내역인 26,500원 기준 괴리율은 약 56% 정도입니다. 참고해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장외 가격만큼 또는 그 이상 상장일에 올라준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참고. 그리고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게 상장일의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죠. IMT가 104%, 퓨릿이 85%, 신성 ST가 81%.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지금 외면받고 있는 2차전지 섹터라는 것과 낮아지는 상장일의 고가 수익률, 그리고 미상환 전환사채의 존재가 미칠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 기대치는 좀 낮추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동시 상장 일정으로 확정이 된다면 그 또한 부정적일 수가 있겠고요. 유투바이오가 괴리율이 높고 가볍기 때문에 코넥스 이전 상장이지만 매력적으로 보이는 측면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장외 시세와의 괴리율인 약 56%까지도 참고를 해서 기대 수익률은 적당히 낮춰서 잡아보는 걸로 합시다. 자, 우선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를 체크를 하고요. 균등과 경쟁률, 기대 수익금 예상을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등 물량은 13만 1186주입니다. 배정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서 이 또한 청약 효율이 과연 있을지 잘 따져봐야 되는 종목이 되겠어요. 자, 청약 한도는 100% 일반 등급 기준 8,000주까지 가능하니까요. 증거금으로는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도도 낮긴 하네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 증거금 85,000원이 필요합니다. 자, 청약 건수부터 예상을 해보자면 NH에서 진행이 됐던 알맥이라는 종목에 총 37만 건이 넘게 들어왔었거든요. 유진테크놀로지는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30만 건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균등 수량은 0.44주. 그래도 추첨의 영역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증거금은 약 4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해봤는데요. 4조 원 기준 비례 경쟁률은 3,587대 1 정도가 되겠습니다. 3,000주를 청약을 한다면 증거금 2,550만 원이 필요하겠네요. 자, 그러면 예상 경쟁률 기준 풀 청약 시의 기대 수익금을 한번 계산을 해보죠. 일반 등급 8,000주 풀 청약을 하면 균등은 0주, 비례는 2주를 예상을 합니다. 배정 금액은 34,000원이 되겠고요. 보수적으로 한 60% 기대 수익률을 잡아본다면 수익금은 24,000원. 근데 다행인 게 파킹 이틀치 이자보다는 그래도 남길 게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60%를 잡았을 때 그게 얼마 안 된다는 게 문제지만, 그래서 내가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게 너무 쥐꼬리만큼이라 비례까지 참여하기는 귀찮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당연히 패스고요. 그래도 파킹 이자보다 남길 수 있다면 나는 무조건 비례까지 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비례까지 해보시면 되겠죠. 우선은 요 정도 감을 잡아보고요. 유튜바이오랑 일정이 겹쳐있기 때문에 유튜바이오까지 수요일주 결과를 다 확인한 뒤에 최종 자금 배분 전략을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SLS바이오의 상장일 체크 포인트 간단히 정리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